서울에서 하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수도 꽤 많지만 경우도 가지가지인 모양이다. 그 사람들이 자기가 들어있는 하숙집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모두 얘기한다면 신기하고 놀랍고 재미있는 얘기가 헤아릴 수 없이 많겠는데, 여기 옮겨놓는 얘기도 아마 그런 것들 중에 하나라고나 할까? 내가 언젠가 어느 공원의 벤치에 앉았다가 우연히 말을 주고받게 된, 머리털이 덥수룩한 한 젊은이에게서 들은 것으로서 허풍도 좀 섞인 듯하고, 그리고 얘기의 본론과 결론이 어긋나 있는 듯하기도 하지만, 그런대로 뭐랄까 상징적인 데도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들은 그대로를 옮겨보는 것이다. 내가 눈을 떴을 때 내 코는 벽에 거의 닿을 듯 말 듯했다. 낮잠을 자는 동안 나는 벽에 얼굴을 바싹대고 있었던 모양이다. 벽은 하얀 회로 발라져 있었고 지나치게 깨끗했다. 내 방은 이렇지 않은데 하고 나는 어리둥절했다. 남의 집에서 잠이 든 것이었을까? 혹은 의식을 회복하고 보니 병원이더라라는 경우 속에 있는 것일까 하고 나는 생각했다. 기억, 특히 어렸을 때의 기억이지만 친척집에 놀러 갔다가 자고 오지 않으면 안 되게 된 날 밤은 유난히 곧잘 한밤중에 잠이 깨는 것이고, 말똥말똥한 눈으로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노라면 그 집 밖에 가등에 켜진 불빛이 창으로 스며들어와 천장의 무늬들을 희미하게 떠올리는 것이었는데, 그러면 아, 여긴 남의 집이다 하고 깨닫게 되고, 우리 집 천장의 무늬를 누운 채 손가락으로 허공에 그려보며 지금 그 무늬 밑에서 잠들어 있을 집안 식구들의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가 동이 트자마자 살그머니 그 친척집을 빠져나와서 집으로 달려와 버리던 적이 많았었다. 그러나 그건 한밤중의 일이었지만 지금은 대낮이다. 그리고 그건 옛날 어렸을 때의 일이었지만 지금은 청년이다. 그리고 그건 내 의식 속에서는 이미 추방돼 버린 고향에서의 일이었지만 지금 여기는 서울이다. 난 천천히 고개를 돌려 천장을 올려다봤다. 천장은 아무런 무늬도 없는 갈색 베니어로 되어 있었다. 무늬가 있다면 파문을 닮은 나뭇결이 겨우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인 것이다. 더구나 천장이 꽤 높았다. 나의 방은 이렇지 않은 것이다. 일어서면 머리를 숙여야 할 정도로 천장이 낮고 거기엔 육각형의 무늬 있는 도배지가 발라져 있는데, 그것은 처음엔 푸른색이었던 모양이지만 지금은 빗물이 새어서 만들어진 얼룩등으로 누렇게 변색되어 있다. 더구나 내 방의 천장은 지금 내가 누워서 보고 있는 천장처럼 팽팽하지도 않고 가운데 부분이 축 늘어져서 포물선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빈민가의 집들에서만 볼 수 있는 천장. 그렇다. 나의 방은 동대문 곁에 있는 창신동 빈민가에 있는 것이다. 지구가 부서졌다가 다시 생겨난다 해도 나의 그 방은 지금의 이 방처럼 깨끗하지가 못하다. 난 얼른 고개를 돌려서 좀 전에 내가 코를 대고 낮잠을 자던 하얀 벽을 살펴보았다. 이것이 내 방이라면 신문지로서 도배된 벽에 볼펜 글씨에 이런 낙서가 분명히 있을 터이다. 창신동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개새끼들이다. 난 그 낙서가 언제부터 거기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나처럼 전에 이 방에 하숙을 들어있던 사람이 밖에 비라도 오는 어느 날 할 일 없이 누웠다가 누운 그 자세대로 손만을 들어서 적어놓은 것이라는 상상을 할 수는 있었다. 왜냐하면 그 방에 밖에서 들려오는 소음까지 포함해서 그 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절망감이라든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는 이 넓은 세계 속에서
더럽기 짝이 없는 이 방만을 겨우 차지할 수밖에 없느냐는 자기 혐오에서 그 방 속에 든 사람은 누구나 그런 낙서를 하지 않고서는 배견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그 어떤 사람이 그 낙서를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내가 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래서 난 그 30년대식의 표현을 사랑했다. 그리고 대가의 문장처럼 믿음직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상에 있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방들 중에서 내가 나의 방을 구별해낼 수가 있다면 그 낙서로서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난 내가 방금 잠이 깬 방에 하얀 회가 발라진 벽을 찬찬히 살펴봤다. 그러나 그 낙서는 없었다. 지나치게 깨끗했다. 그러자 난 내가 누워있는 방 전체를 보고 싶어져서 천천히, 내가 몸을 돌렸을 때 나는 방 가운데서 무서운 괴물이라도 보지 않을 수 없다는 듯이 천천히 몸을 반대편으로 돌렸다. 물론 괴물 같은 건 없었다. 내가 덮고 있던 혼이불자락이 내 몸 밑으로 깔렸을 뿐이다. 난 방 안을 찬찬스럽게 눈으로 더듬었다. 내 오른쪽 벽의 구석진 곳에 다색의 나왕으로 된 방문이 있다. 내 맞은편 벽에 기대서 책들이 좀 무질서하게 줄을 서 있다. 나를 향하고 있는 책의 등에 적혀진 그 책들의 표제를 나는 읽었다. 연극개론, 비극론, 현대 희극의 재문제, 현대 연극의 대사, 히스토리 오브 드라마 등. 이것은 내 전공 부분의 책들, 바로 나의 책들이었다. 그리고 핀이 빠졌는지 캘린더가 벽에서 떨어져서 마치 단정치 못한 여자가 주저앉아 있는 듯한 모습으로 방바닥에 널려져 있고, 왼쪽 벽 구석 가까이에 잉크병, 노트들, 펜들, 나의 세면도구, 잿더리, 담배가 몇 개 빈 진달래, 찌그러진 성냥통, 그리고 내 기타가 역시 무질서하게 놓여져 있거나 벽에 기대어져 있고, 벽의 옷걸이에는 내 옷들이 걸려져 있었다. 모든 것이 나의 소유였다. 그러면 이건 나의 방이다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러나 방은 여기저기 붙어 있어야 할 여자의 나체 사진 한 장도 없이 이렇게 깨끗하고 아담할 리가 없는 것이다. 더구나 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는 것이다. 난 방바닥에 풀어놓은 손목시계를 보았다. 4시였다. 오후 4시라면 방에서 멀지 않은 시장에서 장사치 여자들이 떠들어대는 소리, 집안에서 나는 수돗물 흐르는 소리, 옆방에서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나 들려오는 웅웅거림, 창밖으로 지나가는 기동차의 덜커덕거리는 괴음과 경적의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와야 하는 것이다. 거대한 기계가 돌아가고 그 기계에 수많은 새들이 치어 죽어가는 경우를 상상할 때, 그런 경우에 곁에 서 있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나는 듣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조용하다. 아무 소리도 없는 것이 이상하다. 마치 여름날 숲속에 들어앉아 있는 것처럼 조용하다니. 그러자 방 밖에서 마루를 가볍게 걷는 소리가 나고 잠시 후에 피아노 소리가 쾅 울려왔다. 바로 방문에 바뀐 듯 싶었다. 피아노 소리라니? 이 빈민굴에. 아, 그러자 나는 생각났다. 4시 피아노 소리, 이 병원처럼 깨끗한 방. 난 약 일주일 전에 창신동의 그 지저분한 방에서 이 깨끗한 양옥으로 하숙을 옮겼던 것이다.